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직접 여러분들이 그림 보면서 그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돼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자료인데요. 새로운 자료들은 제가 카카오톡에 공유를 할 테니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차시에는 구도를 어떻게 하면 멋지고 센스 있는 그림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구도라는 거는 화면에 어떻게 나의 그림을 배치를 할 것인가, 어떻게 화면 분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도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안정되게 사용하는 구도들은 뭐 삼각형 구도도 있고요. 그리고 사선 구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대각선 구도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구도를 어떻게 잡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자리를 배치할 건지 이거를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그림은 이점 투시도죠. 건물에 외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도 보이고 이쪽 벽면도 보여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투시선들을 한번 임의로 그려보면 투시선들을 그려서 만나는 이 소실점, 여기가 바로 소실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눈높이일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나의 눈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가죠. 쭉 연결을 하다 보면 이쪽에도 소실점이 있을 거예요. 소실점이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 투시고요. 이 건물은 건물의 코너에서 찍었어요. 코너가 정면이에요. 근데 여기는 언덕길이 있고 이쪽은 건물이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그릴 수도 있어요. 다 그릴 수도 있지만 다 그리기에는 왠지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이럴 때는 이거를 분할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느 한 부분만 분할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다 그리기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오늘은 이런 도구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도구인데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학생분들한테 보여주는 도구예요.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제가 집에서 만든 건데요. 기본적으로 3대8 비율로 만든 그런 도구예요. 구도를 잡을 때 되게 좋아요. 내가 사진을 보고 그릴 때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야외 스케치를 할 때 어떤 부분을 화면에 넣을지를 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린답니다. 보시면 가로로 그리고 싶다면 이렇게 놓고 이 부분만을 그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느낌들이 전체적으로 달라지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세워서 나는 이 부분만 그리고 싶어요. 길도 나오고 싶고 나무도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면 저는요 여기가 좋아요. 그냥 얘를 이렇게 해서 그릴래요. 그래도 그림들이 하나의 사진인데 여러 가지의 느낌들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이게 크게 확대가 되고 하늘이 있으니까 조금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옮겨서 봤을 때는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길도 있고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건물이 너무 많이 없어져 버리니까 건물 자체가 도대체 어떤 건물인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길과 하늘과 나무 이거를 중심으로 그리는 그림이 되겠죠. 그럼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다른 사진도 느낌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창덕궁의 사진인데요. 창덕궁의 사진이에요. 지금 사진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밑에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요. 전체를 그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안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자를 건데 잘라서 어떤 부분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은가? 그럴 때 이런 구도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옮겨가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런 구도들을 화면 분할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를 그리겠다. 아, 나는 좀 더 나무를 포인트를 잡아서 그리고 싶다. 이렇게 그리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내가 자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 화면에 그리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런 사진들은 대부분은 건물이 하나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나 나무가 있거나 이런 그림들이라 굳이 구도를 그렇게 안 잡아도 그냥 그리셔도 될 만한 사진들로 이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나중에 집에서 그리실 때 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그런 그림은 바로 요 그림이에요. 제가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은 글쎄 외국의 어떤 나라 같은데요. 이거는 딱 들어와요. 그런데 요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딱 들어서 꽉 찬 느낌이 들죠. 근데 이 꽉 찬 느낌이 들지만 꽉 찬 느낌 안에 다 그릴 수도 있지만 꽉 차지 않고 난 좀 비었으면 좋겠어 하면 얘를 없애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해서 이쪽을 비게 만들어도 되고요. 얘를 이렇게 올려서 윗부분을 그려도 되고요. 어떤 구도가 좋을지,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지를 생각을 하셔서 그리면 돼요. 저는 딱 그림을 봤을 때 이 벽이 되게 무의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은 빼고 요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 그거를 해서 이 건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건물을 그려보면서 스케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구도는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그리고 스케치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스케치를 할지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구도 잡는 법은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스케치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저랑 같이 해볼게요. 이 사진은 제가 여러분께 나눠준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가 되게 중요해요. 투시선들을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어떤 거를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 집의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이 집의 위치가 세로와 가로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고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요 그림 요대로 여기다가 그릴 수도 있지만요. 이거를 좀 더 키워도 상관은 없거든요. 좀 더 키운다면 얘가 요만큼 키웠으면 얘도 그거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비율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비율 체크는 연필로 많이 해요. 연필이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연필로 많이 하는데요. 일단 여기 꼭대기 집부터 지붕 꼭대기부터 요 밑에 바닥 부분까지 쟀어요. 쟀는데 얘를 1이라고 할게요.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옆에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한 1.여기까지 오네요. 그러면은 얘가 1이라고 하면 얘는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를 3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잡을 때는 어떤 선을 잡을 거냐면 요거를 먼저 잡을 거고요. 빨간 펜인데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길의 위치를 잡을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일부러 빨간 펜을 가지고 왔는데 건물의 위치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길의 위치를 기울기를 선으로 잡을 거예요. 지붕과 담 사이의 위치, 지붕 꼭대기의 기울기, 그리고 지붕 윗부분의 기울기, 이거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서 가다 보면 소실점이 하나, 그리고 소실점이 하나, 1.2시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그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내려가는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은 우리가 항상 선을 이렇게 내려서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얘는 사선으로 올라가 있어요. 선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먼저 어디다 잡을까요? 요 정면과 측면의 비율을 한번 볼게요. 정면은 이 정도고요. 정면에서 측면도 거의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2분의 1이 좀 넘네요. 정면이 이렇다면 측면은 아주 작겠네요. 먼저 그림을 시작할 때는 감보다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면이 이 정도면 측면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먼저 위치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앞에 여기 바닥과 건물이 만나는 지점 이 부분을 그렸고요. 얘를 기울기로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중심에 제일 꼭대기 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의 3등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거의 우선은 수평이에요. 이 정도 위에 올라가서 이 부분이 있대요. 측면이, 건물의 측면이 이래요. 되게 넓어 보이지만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넓어 보이지만 정작 그렇게 면이 넓은 거는 아니에요. 앞면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좀 더 들어와야 되네요. 그림을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잘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저처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비율 체크하시고 그래야지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느낌대로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낌대로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정확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몇 년 그려도 늘지 않는 원인이
처음에 배울 때부터 너무 이렇게 대충 느낌으로 그리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주변에 그려진 것들, 주변에 놓여 있는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리면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요. 측면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측면은 창문이 4개나 있어요. 4개나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게 뭘까요? 수로일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 창고의 창문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잘 봅시다. 여기는 면적이 되게 넓어요.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거니까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간격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속성 있게 잘 그려야지 측면의 그런 거리감이 잘 두드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지하 창고의 창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벽면인데 얘는 벽돌로 되어 있어요. 좀 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가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계단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기울기를 잴 때는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기울기가 많이 올라갔네요.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야 되는 거였었네요. 저도 이런 실수를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창문의 위에 시작하는 이 부분은 같은 기울기지만 이 부분은 또 기울기가 달라요. 그러면은 이 꼭지점들만 연결을 해볼까요? 이 꼭지점들만 연결해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꼭지점은 얘를 연결을 해봤더니 거의 수평하지만 이런 기울기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연필로 한번 기울기를 잡아보고 그대로 내리면 이 정도의 기울기가 돼요. 그러면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기울기 선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4개의 면을 분할할게요. 창문을 뚫어줄게요. 창문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네요. 지하 창고의 창문의 시작은 넓이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얘도 올렸을 때 비슷한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스케치를 할 때 조금 포인트를 주려고 이렇게 조금 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조금 진하게 했고요.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내려 그려주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기울기대로 올라가겠죠? 여기에서 올라갈 거고요. 여기에서 올라갈 거고 여기에서 올라갈 거예요. 곧게 직선을 내려 긋는 건 좀 어렵죠. 그럴 때는 뜨문 포인트를 주고 그 선들을 이렇게 이어주면 직선을 그리는데 좀 수월하답니다. 이제 기본적인 스케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펜 라이너를 이용해서
그 선을 따고 페나를 완성할 텐데요. 제가 3가지 종류의 펜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사쿠라 0.1이고요. 저는 이 펜이 되게 개인적으로 좋은데요. 저렴하기도 하고 일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썼을 때 깔끔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가장 많이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죠.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0.05예요. 얘는 0.1보다는 반이 더 작아요. 가늘어요. 그래서 그렸을 때 아주 가는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코픽이라는 일본산 펜인데요. 이 코픽은 정말 유명해요. 많이 비싸요. 근데 얘는 수성펜이에요. 제가 수성펜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펜을 그리고 나중에 수채를 할 때 약간의 펜에 번짐이 있을 때 그때 비 오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코픽은 수성펜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쿠라와 스테들러, 가는 선들은 좀 스테들러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선들은 사쿠라 0.1 마이크론으로 이용해서 할게요. 보통 보면 펜에도 필압에 따라서 펜의 굵기가 달라지는, 선의 굵기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되도록 사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사쿠라나 스테들러가 제일 보편적이고 잘 그려지고 좋을 것 같아요. 쭉 내려오는 게 힘들다 싶으면 좀 끊어도 상관은 없어요. 스케치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서 그리지는 마시고요. 대충의 기울기나 위치를 잡은 거니까요. 그림을 펜으로 다시 그릴 때는 사진하고 잘 비교를 하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긴 선을 내리 그릴 때는 어깨와 팔꿈치를 이용해서 내리시는 게 좋아요. 손목을 움직이면 곡선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손목은 고정하시고 길게 내려주시고요. 길게 내려주는 게 어렵다 할 때는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점을 한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스케치북 돌려도 상관없어요. 돌리셔서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다 자신이 없을 때는 끊는 선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제 지금은 그려볼게요. 사진이 불투명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무늬들은 아까 그려놔서요. 그 선을 이어서 그리면 됩니다. 아랫부분이 벽돌이에요. 질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벽돌을 그리는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기로 해요. 벽돌인데 이게 되게 오래된 벽돌이라서요. 그렇게 잘 표시는 안 나요. 근데 위에는
선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지만 이 벽돌 부분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됐고요. 치면은 빛이 안 들어오니까 까매요. 근데 여기가 직선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신 게 아니라 약간 둥글게 모서리가 됐어요. 그럴 때는 연장이 되는 느낌으로다가 해주면 좋고요. 선을 깔 때도 그냥 아까처럼 제일 굵은 선들을 깔으면 그물처럼 돼버려요. 면의 느낌보다는 어떤 그물이나 선이 도드라지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해가면서 선의 간격을 좁게 해서 여러 번 겹쳐서 명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왜 벽돌 표현했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그런 형태들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길에 보면 이게 타일벽이에요. 벽돌이에요. 벽돌을 다 이렇게 조그만한 벽돌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런 느낌들을 좀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 하기에는 너무 징그러울 거예요. 조그맣게 다 하기에는 너무 징그럽고, 그래서 이 부분 조금만 이렇게 가는 부분만 표현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아주 짧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 형태들이 조금씩 보여요. 경사도 있고 옆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면적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벽돌의 기울기를 너무 세우면 길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세워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벽돌은 바닥에 깔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뉘어서 기울기를 너무 세우지 않고 해주는 게 좋아요. 얘는 피랍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펜이 아니에요, 라이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릴 때도, 근데 그래도 좀 힘을 줘서 하면 좀 더 굵게 되죠. 제가 힘을 한껏 뺐어요. 힘을 한껏 빼고, 그리고 벽돌은 개미지옥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하다 보면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보고 어느 정도 이쯤에서 손을 떼야지 하는 시점에서 딱 손을 떼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 정도로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것들은 지우개로 지워주시는데, 펜이기 때문에 얘가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우면 펜이 번져요. 그래서 되도록 그냥 한 부분에 살살 지워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반도체 먼지 터는 그 소리 되게 좋던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붓으로라도 좀 털어주면 좋겠죠? 어렵지만 여러분도 잘 따라하시면 충분히 멋진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완성입니다.